당신이 뭔데요? 이런 노망난 노인네 잔소리 그만하고 갈 길이나 가시라고요. 텐마루 드라마 채널 구독과 좋아요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당신이 뭔데요? 노망난 노인네 잔소리 그만하고 갈 길이나 가시라고요. 그 말이 아직도 귓전에 맴돕니다. 겨울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자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그냥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매서운 겨울 오후였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인도 한쪽에 유모차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지더군요. 유모차 안에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는데 볼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양말도 안 신겨져 있고 입고 있는 옷도 너무 얇았어요. 얼마나 추울까 싶어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곁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유모차를 끌던 엄마였나 봐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아가가 너무 추워 보이네요. 옷이 좀 얇지 않나요? 걱정이 돼서 한 말이었어요. 진심으로요. 그런데 그 여자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눈빛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당황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날도 이렇게 추운데 양말도 안 신겼으니 아이가 걱정돼서요. 당신이 뭔데요? 노인네 잔소리 그만하고 갈 길이나 가시라고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저도 지지 않고 한마디 했죠. 나는 그냥 아이가 추워서 덜덜 떨길래 불쌍해서 한 말이에요. 결국 길 한복판에서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졌고 지나가던 분들이 말리면서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 저도 집에 돌아와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잊으려고 했어요. 아이가 불쌍해서 한 말인데 괜히 나섰다가 봉변만 당했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그 여자는 제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2주 뒤였어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밥 먹으면서 얘기해.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민준이는 35이고 제가 얼마나 기다리던 말인지 반가운 마음에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야? 데려와봐. 지금 밖에 있어요. 들어와도 돼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여자를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당신이? 여자도 저를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 길거리에서 저한테 소리를 질렀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식사 자리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는 눈치도 없이 그 여자 칭찬만 했어요. 엄마, 이 사람 진짜 착해요. 애기도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저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혼자 키운다고? 네,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고 있어요. 그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아이 추워 보인다고 걱정했더니 상관 말라고 소리치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숟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이가 눈이 동그래져서 우리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 그때 얘기했던 그 여자?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이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어른 대하는 태도도 아이 키우는 방식도 내 기준엔 맞지 않아. 그날 밤 여자는 돌아갔습니다. 민준이는 방에 틀어박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잠을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자정이 넘어서 민준이가 방에서 나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밤중에 무슨 말을? 민준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제 아이예요.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그 여자 결혼해 있을 때부터 저랑 만났어요. 그래서 이혼한 거고 제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남의 가정을 깨는데 한 몫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책임지겠다고요, 엄마. 결국 민준이는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연락도 뚝 끊겼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잠자리에 들렸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그 여자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그 자식 얘기야.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전 남편이에요. 지금 민준 씨랑. 저는 더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당장 지금 위치 문자로 보내. 지금 바로 갈게. 도착했을 때 집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현관문도 열린 채 민준이와 그 전 남편이 뒤엉켜 있었고 바닥에는 유모차가 쓰러져 있었어요. 저는 집에 들어서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들 당장 그만해. 다들 멈칫했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이 들어오면서 두 남자가 분리됐고 저는 쓰러진 유모차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달려가 얼른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울기만 할 뿐 다치진 않았습니다. 저는 전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 아이 근처에 얼씬거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전 남편은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고 상황은 겨우 수습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저는 마음속에 걸리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민준이에게 친자 확인 검사를 권유했고 민준이도 반신반의하면서 동의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 민준이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어? 민준이가 펼쳐보더니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내 친자가 아니라고? 내 애가 아니라고? 그 여자가 옆에서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이런 검사를 왜?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누구 아이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결국 무너지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만날 때 동시에 만나던 사람이 하나 더 있었어요. 민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지금 말이야. 그래놓고 나한테 책임지라고 했어. 여자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나 진짜 당신을 좋아했어. 그건 진심이야. 이거나. 민준이 목소리에서 모든 감정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출생 기록이었어요. 이것도 봐. 아이의 출생 예정일과 실제 태어난 날짜. 내가 그 여자를 처음 만났던 날보다 3주 이상 앞서. 민준이가 계산을 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내 아이가 아니었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랑 너 그리고 또 다른 남자. 그렇게 3명을 동시에 만나면서 가장 만만한 사람 하나를 골라서 책임을 씌우려 했던 거야. 방 안에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얼이 빠진 듯 한참을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잠들어 있는 아이를 한참 내려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민준이 품에서 꼬물거렸어요. 민준이 눈에 뭔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난 못하겠어요.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당연히요. 때리고도 싶고 욕도 하고 싶고 다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느린 걸음으로 터덜터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자그마한 손이 허공을 향해 버둥거리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어른을 잘못 만났구나, 이 녀석아. 그날 이후로 아이는 제 품에 남았습니다. 그 여자는 거짓이 모두 드러나면서 기댈 곳을 잃었습니다. 그 여자도 민준이도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만은 차가운 길거리에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겨울날 양말도 안 신은 채 유모차 안에서 빨갛게 얼어있던 그 아이가 지금은 제 무릎 위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진실 하나에 모두 무너집니다. 하지만 아무 잘못 없는 아이는 그 무너짐 속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에 할머니가 아무 잘못 없는 아기를 거둬 키우기로 한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번 당연한 선택이다. 아이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2번 이해는 하지만 나라면 못했을 것 같다. 3번 잘못한 여자가 오히려 편해진 거 아닌가. 화가 난다. 댓글에 번호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